신임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지역작가 노준기 씨가 선임됐습니다. 노 작가는 자신의 개인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를 전시해 논란을 빚은 인물로 관장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영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영천시는 올해 기본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 112 신고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과 신화랑 풍류마을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0개월간 공석이었던 대구미술관 관장 자리에 지역작가 노준기 씨가 선임됐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대구미술관 개인전에서 기존 작품을 떼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를 걸어 논란을 빚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역사회에서는 관장 임명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에 지역작가 노준기 씨를 선임했습니다. 이번 선임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고등학교 동기라는 점과 개인전에서 생긴 초상화 논란 때문입니다. 노 작가는 지난해 5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전시 시작 이후 일부 작품을 내리고 계획에도 없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넉 달 후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역의 망신이자 미술계의 퇴행이라며 채용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선임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를 올렸다가 크게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정실 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미술계도 성명서를 내고 노 관장의 임명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전시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 지역 미술을 잘 아는 관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항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하루 만에 600여 명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과 학술, 연구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신 분이 이제 어떤 미술관 관장에 선임됐다는 게 관장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문점이고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등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서류심사, 면접심사 과정을 거쳤는데 최종은 저희가 3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을 하셨어요. 노준기 관장은 계약을 마치고 1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0개월간 공석이었던 대구미술관장 자리는 채워졌지만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직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노준기 대구미술관장은 물론 지난해 12월 취임한 변태현 대구메트로 환경사장 또한 홍 시장의 고교 동기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자리에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창회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채용 정보와 논란이 된 인사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영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052억 원을 투입해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까지 약 5.7km 구간에 정거장 2곳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영천시는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 중앙정부에 긴급 현안 건의를 했고 이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영천시는 올해 기본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과 시운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 112 신고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112 신고 건수는 100만 6천여 건으로 22년 87만여 건보다 14.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장기간 억제된 욕구들이 표출되면서 112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마약류 신고가 200% 이상 크게 늘었고 교제폭력, 절도,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소폭 늘었습니다. 교통 분야는 교통위반이 24.8%, 음주운전이 12.8% 증가했고 재난재해 신고가 50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과 신화랑 풍류마을 등을 관리하며 다양한 관광 문화 사업을 접목하고 있는데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잡고 청도를 더욱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기화서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신라시대의 경주 화랑들에게 소위 세속오계라고 하는 화랑 정신을 전파하고 설파했던 곳이 바로 우리 청도군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던 곳,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청도의 역사 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서 청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입니다. 네, 지난해 8월 운영을 시작한 체험시설이죠. 스카이트레일이 개장 3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10,000명을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2023년도의 성과라고 하면 우선 우리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큰 문화관광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청도 문화테마파크 신화랑 풍류마을, 그리고 청도 읍내에 있는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서 청도 관광테마파크로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들의 내외부의 시설 정비들을 우선 수행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해야 될 급한 것들 좀 일단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수익 차원에서는 재단 출연금을 100% 자체 수익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경영 토대를 마련했다. 아마 올해 2024년도에는 그것이 달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올해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사업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올해 24년도 정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먼저 첫째는 바로 이곳 청도 문화테마파크 신호랑 풍류마을 이 45,000평 전체에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식재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와서 좀 더 체험하고 육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로서 작년에 개장한 스카이트레일에 이어서 국내에서 보기 드문 360도 회전형 집 롤러코스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 또한 상반기 내로는 종료되어서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야말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1,700만 이 전체 지역에서는 가장 유일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위락 시설들을 직접 와서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또 하나는 초, 중, 고 대학생들의 MT 그리고 체험학습 플러스에서 그리고 전국의 모든 많은 기업 사회단체들이 이곳에 와서 연수 등등의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신화랑 풍류마을에 6만여 명이 다녀갔거나 또 숙박까지 하고 갔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념공원 역시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거나 또 거기에도 펜션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또 체험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다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청도 군민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청도 문화테마파크 신화랑 풍류마을 그리고 청도 관광테마파크 새마을운동 기념공원은요, 우리 청도 국민의 공공시설을 넘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이곳을 부담 없이 가족 단위, 연인 단위 또 단체 단위 편안히 다녀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 시설들에 들어오셔서 활용하는 세부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조금씩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장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도로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화서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겹쳐 쓰다 불이 나 노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기매트가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어떻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는 주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새벽 6시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모두 타 무너져 내린 주택에선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겹쳐 쓰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과 같은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상자는 100명이 넘고 재산 피해도 44억 원가량입니다. 불이 난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43%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산 전기장판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발열체나 아니면 그 전선들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매트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트를 접어서 보관 사용하거나 라텍스 같은 천연 고무 침구류에 오랜 시간 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또 합선되거나 전열선이 끊어질 수 있어 전기 매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꼭 있는 장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집중되는 전기 매트 화재. 안타까운 참변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5일 오전 5시 30분쯤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9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불로 돈사 9동 중 1동이 모두 타고 사육 중인 돼지 1,800마리 중 15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유통축산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가공과 유통 기반 조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농식품 가공산업과 농산물 마케팅,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총 87개 분야에 44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